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서 나오는 귀살대라는 조직의 설정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사실 귀멸의 칼날 끝까지 다 보면 재밌기도 하지만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매력적인 캐릭터들과 소재를 가지고도 더 많이 활용을 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물씬 들죠. 정말 제대로 복선을 회수했고 전개의 짜임새가 좋았다면 명실상부 이 시대 최고의 명작 중 하나로 불리웠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귀멸의 칼날은 흥행과 명성에 비해서는 짜임새가 좋은 작품은 아니에요. 떡밥 회수를 안 한 것이 상당하거든요. 그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말이에요. 일단 오늘은 귀살대라는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귀살대는 처음에 나올 때만 해도 선별시험도 있고 여러가지 계급이 있는 꽤나 체계적인 조직처럼 나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말 아쉬움이 많은 조직이었죠. 일단 선별시험부터 에바 참치 꽁치인데요. 인간들을 잡아먹는 혈귀를 산에다가 풀어놓고 그 속에서 버텨라? 선별시험에서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탈락률이 아닌 사망률이 높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되죠. 심지어 그 재능 많은 사비토 같은 경우도 선별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혈귀에게 살해당했죠. 귀살대의 존재 자체는 이 부분에서부터 굉장히 근본이 없습니다. 귀살대는 혈귀를 멸하는 단체이긴 해도 인간들을 지키고자 하는 명목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냉정하게 보자면 인간들이 혈귀들에게 죽는 걸 시험이라는 명목 하에 방관을 하는 것이죠. 귀살대가 되려고 하는 이상 혈귀들에게 죽어도 상관없는 것일까요? 혈귀들을 이기지 못하는 귀살대원들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일까요? 그 뒤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귀살대원들 중에 혈귀와 굳이 싸우지 않고 뒷수습을 하거나 다친 동료들을 지키는 역할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캐는 대원들도 존재할 것으로 보이죠. 그런 사람들을 따로 뽑고 양성해도 충분한데 굳이 혈귀들이 있는 곳에 내모라 시험을 치르게 하다니요. 심지어 우부야시키 가문은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대대로 미래를 예지한 능력으로 많은 부를 쌓았고 그것으로 귀살대원들의 월급을 주고 있죠. 주 같은 경우는 원하는 대로 월급을 받고 저택도 받습니다. 그리고 귀살대를 서포트하는 다른 가문의 부자들도 있죠. 그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귀살대원 양성소를 만들어 대원들을 양성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요? 그 훈련을 못 버티면 퇴소시키는 거고 자질이 있으면 전투나 정보나 간호나 여러 가지로 뽑아가는 것이죠. 우로코다키처럼 교육자들이 흩어져서 귀살대원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들을 모아서 학원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교육은 은퇴한 귀살대원들을 모아서 시키면 충분하고요. 뭐 작가가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혈귀가 사람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환경의 시험이라면 당연히 실력 있는 계급의 감독관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귀살대 시험을 본 사람들은 아직 귀살대원이 아닌 일반인 신분인데 일반인을 그냥 죽게 만드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시험자들이 혈귀에게 공격을 당해 죽을 상황이면 딱 그때 주변을 지켜보고 있던 감독관이 구해주고 그 사람은 탈락시키는 방법을 취한다면 아무도 죽지 않고 귀살대도 자신들의 정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귀를 증오하는 마음에 혈귀들을 죽이는 데 큰 힘이 되려고 온 시험자들을 도리어 혈귀들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게 만든 이 구조는 거의 도우마급의 인성을 가진 사람이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런 상황을 방관하는 사람이 우부야시키 당주라면 사실 탄핵시켜야 합니다. 저는 우부야시키 당주를 재평가하고 싶은데 선별시험에 30명 정도가 참가했고 그중 5명만 살아남아 귀살대원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자 5명이나 살아남았나 우수하군 이라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얼마나 수많은 일반인들을 혈귀의 먹이로 주었는지 알 수 있죠. 만약 귀살대가 일반인들의 목숨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혈귀만 선멸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진 조직이라면 이 기존의 방식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인간을 지키고 혈귀를 선멸하는 것이 목표라면 이 선별시험 자체는 엄청난 모순이죠. 그렇게 되면 표주로가 이 시험의 존재를 알고도 가만히 놔두는 게 되는 것인데 그런 엄청난 캐릭터 설정 붕괴가 오는 것입니다. 그 피해자로 엄청나게 활약을 할 것 같았지만 결국 알고 보니 거의 엑스트라급으로 나오게 된 사비토와 마코모가 있죠.
이럴 거면 쓸데없이 매력적으로 그려놓지 말란 말이야. 솔직히 사비토 가면 벗은 거 보고 제2의 주인공 포지션이다 생각한 사람 많죠. 마코모 보고 야 이거 탄지로랑 100% 썸 타겠구만 벌써부터 도키도키 하잖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선별시험 설정 고치고 사비토 마코모 살려내라 작가야. 그 다음 또 귀살대에 있는 허술한 설정 하나는 계급 체계입니다. 어떤 계급이 있는지 아시는 분? 주와 주의 치구코 말고는 계급이 기억이 안 나요. 초반 설정에는 되게 여러가지 계급이 있는 것처럼 나오며 가끔씩 승진했다고 언급이 되긴 하지만 제대로 계급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지 않고 계급이 올라가면 어떤 가능성이 열리는지 어떤 임무를 맡게 되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전혀 나오지 않죠. 또한 귀살대가 체계적인 계급 체계를 가졌다면 주 계급의 바로 밑에 계급이면 꽤 실력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탄지로 세대 주 말고는 사실상 제대로 된 실력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가 9명이나 되면 그 밑에 계급은 적어도 9명보다 많은 숫자가 있어야 하며 내려갈수록 더 많은 귀살대원들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데 주 밑에 계급들은 어떻게 보면 다음번 주가 될 수 있는 인물들인 거잖아요. 탄지로 일행 역시 그 계급까지는 올라가지도 못했으니만큼 나름 베테랑 귀살대원들이 중간에 껴있었어야 합니다. 너무 주 위주로 만화가 진행되다 보니 이럴 거면 그 많은 계급을 왜 만들었는지 참. 더 열받는 부분은 요즘 귀살대원들의 질이 떨어졌다는 말 한마디로 이 부분을 무마시키려고 하죠. 조금만 고심하고 열정적으로 작품을 만들었다면 충분히 캐릭터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어쨌든 탄지로 세대와 주 사이의 중간 다리의 실력자들을 넣었다면 좀 더 다채로운 조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부자니 하연들을 한 번에 숙청해버린 것이 아닌 주 밑에 계급의 인물들과 싸워 12기호를 처치하는 방식을 취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구독자분이 댓글로 남겨주셨던 부분인데 왜 도대체 귀살대는 비공식 조직일까요?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단순히 혈기란 존재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면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다가 조금 더 고심해보니 좀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보면 혈기들이 엄청 극소수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귀살대원들의 숫자도 생각보다 많은 만큼 쪼렙 혈기들이 세상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역을 나눠 귀살대원들이 움직이는 것이죠. 탄지로 일행들이 만나는 혈기들이 전부는 아닐 테니 탄지로와 만나는 혈기의 숫자만큼 다른 귀살대원들도 만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치면 생각보다 많은 혈기들이 인간들을 잡아먹고 다녔을 텐데 혈기라는 존재가 소수의 인간들만 알고 있는 존재라는 건 좀... 또한 이 시대에는 칼을 차고 다니는 게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귀살대원들은 대놓고 칼을 차고 다니면서 대원복을 입고 다니죠. 길을 지나다니면 꼭 사람들이 한 번씩 물어볼 것 같아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또한 일단 경찰이나 군인들도 사람들이 죽으면 당연히 조사를 할 것이고 이상한 부분들을 많이 느낄 텐데 그 긴 세월 동안 그들이 혈귀의 존재를 한 번도 찾지 못했을까요? 또한 그들 중에서 혈귀와 마주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무고한 일반인들이 피해를 받는 상황인 만큼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비밀 조직으로 설정하는 것이 훨씬 납득이 가죠. 경찰이나 군인들이 해결하지 못한 혈기 사건을 해결하는 엘리트 집단 귀살대, 이쪽이 더 멋지지 않나요? 그냥 작가 입장에서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비공식인데도 목숨 걸고 혈기와 싸우는 귀살대라는 느낌이 더 멋있다고 느껴져서 이렇게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죠. 바로 탄지로 일행은 왜 주 안 시켜줌? 정말 많은 분들이 귀칼 보면서 작가 스스로 설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탄지로 세대 중 아무도 주로 임명받지 못했죠. 무한열차 때 염주 쿄주로가 죽어가면서 주가 되라는 떡밥을 남겨놨기에 당연히 탄지로 일행들이 나중에 주가 될 줄 알았습니다. 일단 주가 되는 조건을 먼저 살펴볼까요? 전집중 호흡 상중을 익혀 호흡에 단련된 자로 혈기 50마리 이상을 죽인 공원도가 있거나 12개월 퇴치하면 주로 임명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사내미의 경우만 보더라도 동료와 함께 12개월을 처치했는데 주가 된 것을 보면 무조건 혼자서 잡을 필요는 없고 동료와 함께 처치를 해도 임명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탄지로 일행들의 활약상을 살펴볼까요? 일단 나타공고사에서 하연호 루이를 잡은 것은 수주 기유이니까
탄지로가 잡은 게 아니라고 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어시스트 1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무한열차에서 쿄조로와 함께 싸우긴 했지만 하연일 엠무의 목을 베어 퇴치한 것은 명백히 탄지로였습니다. 이노스케도 옆에서 큰 어시스트를 했고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탄지로가 주로 임명받을 수 있는 활약입니다. 주의 자리가 꽉 차서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게 무한열차 편에서 쿄조로가 전사했기에 한 자리가 비었죠. 그래 뭐 여기까진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 유곽편에서는 음주 우주이 탱겐과 함께하긴 했지만 탄지로 일행도 엄청난 활약으로 다키의 목을 베고 규타로를 몰아세워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건 어떤 주도 지금껏 하지 못했던 귀살대 역사상 처음으로 상현을 잡은 사건이었죠. 하연 6마리 잡는 것보다 상현 1마리 잡는 게 더 빡센데 이걸 해내는데 큰 공헌을 한 탄지로 일행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우주이 탱겐은 이 전투로 인해 은퇴하게 되었고 그럼 또 주의 자리가 공석이 되죠. 2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탄지로나 제니츠 아니면 탄지로나 이노스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죠. 예전 사람들에겐 쉽게 주로 임명해주더니 왜 얘네한테만 안 해주는 걸까요? 작가가 주가 되는 기준을 잊어버린 걸까요? 그 후에 대장장이 마을 편에서도 상현사를 잡는 것에 엄청난 큰 공헌을 한 탄지로였습니다. 이 다음부턴 네즈코가 해를 극복함에 따라 최종 후면을 준비하는 데 바빠서 탄지로를 주로 임명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 건 너무 심하고요. 하연 1을 잡고 상현 2마리를 잡는 데 큰 공헌을 한 인물을 주로 임명시키지 않았다는 건 이미 설정 붕괴에 오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대장장이 편이 끝나고 바로 최종 후면에 돌입을 했다면 너무 정신없어서 주로 임명하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합동 강화 훈련으로 꽤나 길다면 긴 시간이 이들에게 있었죠. 하지만 끝내 탄지로 일행 중 누구도 주의 자리로 올라가지 못했고 귀살대는 해체하고 맙니다. 자신이 남긴 설정과 떡밥 그리고 독자들의 마음을 내팽개친 전개는 참 아쉽고 재미는 있지만 작품성만큼은 참 후지다 라는 말을 들어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혹시나 애니아가 되었을 때 후반부 스토리를 좀 고쳐서 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만요. 자, 오늘은 이렇게 귀살대 설정에 대해 아쉬운 부분들을 말해봤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오독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친구들에게도 은근슬쩍 소문내주신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